부산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개항으로 이제 열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오래 전부터 존재했던 전통 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 동래군, 동래현이 또 북쪽에 있었습니다. 개항 도시인 일본 거주지가 점점 근대화되고, 그다음 전통 도시 이 동래가 이렇게 철도 또는 전차편으로 교통수단에 의해서 연결되면서 부산이라는 도시가 형성되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부산의 어떤 전통이라든지 정신적 어떤 그 원류, 이런 정체성, 이런 걸 알면서 부산에 산다는 것 자체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의가 나름대로 듣는 분들한테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많이 와주셨네. 제가 맡은 거는 이제 최군 소설가가 쓴 부산포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에 기반해서 부산을 설명하는, 부산을 이야기하는 걸 제가 맡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부산포라는 소설이 있고 작가가 있고, 소설이니까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전개했을까? 방법이 있겠죠. 최군 선생님은 요 85년에 낸 책이에요. 이분은 26년 바로 지금은 이제 정관면이 기장군이지만 옛날에는 동래군에 속했어요. 여기서 태어나셔가지고 양산에서 오랫동안 자라시고, 그리고 이제 은행 쪽에도 좀 근무하시고, 그러다가 부산에서 교사를 오래 하셨습니다. 국어 교사를 오래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소설을 쓰면서 또 한편으로는 향토사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지금은 부산학, 학문할 때 그 부산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관계되는 소설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제목을 실록 장편 소설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역사 소설이라는 말 대신 실록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실록에 사실의 바탕을 두고 약간의 어떤 흑화를 시켰다 하니까 역사 소설보다는 훨씬 더 작가의 영역은 좁아진 어떤 그런 소설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이게 소설이니까 나름대로 무슨 갈등은 있어야 되겠죠. 인물들이 갈등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갈등을 맺는데 가장 소설답게 만든 것은 안혜숙이라는 여자 주인공, 흠인과 약혼까지 하려고 하는 이 안혜숙의 고민입니다. 이 안혜숙의 할머니가 바꾸어 말하면은 동네 기생 출신이고 어머니까지도 동네 기생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반듯한 결혼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흠인과 갈등을 빚는 그런 쪽이에요. 가장 큰 갈등은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저런 부인물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 책은 이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85년에 나온 책은 지금에 비하면은 거의 2배 길이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읽는 지금 활자는 거의 11.5포인트 정도로 우리가 보거든요. 자간도 느르고 장평도. 근데 이때만 85년도만 하더라도 이때는 아주 글자가 9호 바이나 10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이 책은 지금 출판하면은 6권이 넘는 어떤 그런 길이의 소설입니다. 그걸 압축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소설에는 이제 구체적인 장소가 나오고 인물도 나오고 하는데 현지에 답사를 한다든지 논문을 인물이 쓴다든지 지금처럼 어디 가서 조피로 같은 사람은 강의를 한다든지 회고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부산의 옛날 이야기, 지금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루는 시간은 아주 길게 요렇게 다릅니다. 부산은 이제 그 가마부자를 써가지고 매산자를 써서 부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가마부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정산할 때 시루, 떡지는 시루 같은 거기서 나왔다라는 게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부산은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솥이죠, 솥. 커다란 솥처럼 거기서 밥을 많이 해가지고 끊임없이 사람을 먹이는 어떤 베푸는 도시, 그런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부산이라는 도시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어떤 외부적 장소, 기관이 외관입니다. 외관. 외관은 이제 어쨌든 뭐냐면은 일본과의 어떤 그 외교 상업 관계를 담당하는 하나의 어떤 뭐 기관이라 해야 될지 어떤 장소 뭐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일본은 또 이게 바로 본토하고 이렇게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쓰시마를 대마도를 가운데 두고 중간 어떤 역할을 하게 한 어떤 그런 또 특수성이 있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는 이 초량 외관, 일본 전관 거주지를 확대시킨 게 지금의 중구, 동구, 서구 어떤 그런 것이고 그것이 오래된 도시, 동네하고 이렇게 합쳐진 어떤 그런 과정 속이 부산의 발전의 큰 틀입니다. 동네는 본래 있었잖아요. 동네읍은 본래 있었거든요. 동네군, 저기 사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산은 이제 몇 가지 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하단도 있고 막 여러 가지로. 그런 곳 쪽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그게 점점 이제 근대 도시가 되면서 동네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철도나 전차로. 그래서 지금의 부산 모습이 나온 것이고 그 동네가는 금정도 옛날에는 동네였죠. 동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초량 외관이 이 조선과 일본의 어떤 그 역사 속에서 근대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하고 가장 규모가 큰 외관이었습니다. 울산도 있고 다른 데도 있었지만도 그 외관은 아직 잠시 있었을 뿐이고 이거는 굉장히 큰 외관이었어요. 자, 일본과의 어떤 외교, 무역 이런 것이 이루어진 곳이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거나 이야기들이 이제 있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초량외관은 부산으로 보면은 살아있는 어떤 역사의 집대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 문화예술적으로 아주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에요. 이 그림은 이제 뭐 좀 흐리고 그렇죠. 요거는 동네 부지도입니다. 요거는. 요게 지금 말하는 초량 외관 쪽입니다. 요거는 이제 변박이라는 아주 그 초량 동네 군의 동네 현에 속한 화가예요, 화가. 이 화가가 그린 어떤 이 초량 외관입니다. 지금 요 포구가 외관 당시의 포구인 거예요, 여기. 요게 이제 이 일본 사람들이 거주지고 그런 거죠. 요까지는 전부 다 이제 나중에 다 매립을 하는 거겠죠. 요거는 이제 용미산이라고 동그라미 쳐놨다 그러죠. 용미산. 아까 말씀드린 요게 최초의 어떤 부두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지금 롯데백화점 왼편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강복동, 서면이 아니고 강복동이죠. 요거는 남빈 해다 그렇죠. 남빈. 일본 사람들은 북항, 남항을 갖다가 북빈, 남빈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 남항 바다다 이 말이에요. 남쪽 바다다 이 말이에요. 요것도 지금 다 나중에 이제 자갈치 쪽으로 다 매립을 해야 되겠죠. 그 부산포하고 부산외관에 대한 거는 끝나고 지금부터는 이제 전령도, 영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도를 이야기하는 거는 영도가 어떤 면으로 보면은 뭐 아주 좁은 땅이고 하지만은도 나름대로 이 부산의 어떤 근대의 어떤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영도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제 허민이라는 사람은 아까 이제 그 주인공 이름이에요. 자, 영도는 이제 절자를 떼가지고 이제 그림자 절자를 떼가지고 이제 영도라고 부르는데 그림자 절자는 결국 뭐냐면 말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말목장이었는데 그 영도의 말들이 그림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빠르다. 그래서 그림자를 끊는다 말하니까. 전령이라는 말은. 자, 맥마의 생산지죠. 자, 영도는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개발되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영도를 좋아했냐면 10년에
상주 인구가 요만큼인데 3분의 1이나 일본 사람들이 살았다니까요. 많이 사는 거죠, 굉장히. 그리고 크거나 작거나 오만 공장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 공장들은 적어도 60년대까지는 규모에 관계없이 영도는 엄청난 공장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대선조선, 대동조선, 여러 조선소들이 영도에 모이고 그랬죠. 강철, 도교고다 그렇죠. 강철은 지금은 예사로 우리 눈에 다 보지만도 이때만 하더라도 강철이라는 것 자체는 대단한 거겠죠. 도교교라는 것은 이렇게 들렸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거죠. 영도다리는 어쨌든 6.25 때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그랬죠. 자, 이제 피난을 오게 되면은 이북 사람이든 남쪽에서 오든 헤어질 수 있으니까 뭔가 약속을 하겠죠. 그때 헤어지더라도 영도다리에서 만나죠. 40계단 하지만 40계단 용두산 40계단보다는 영도다리가 더 압도적이었을 거다. 아주 공간이 협소하고 그렇잖아요. 딱 앞뒤로 얼마 안 되고 하는 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영도다리는 만남의 장소예요. 지금 전철에 가면 다 만남의 장소가 있는데 옛날에는 다방에서 만났지만 또 다방에 갈 돈이 없으면은 영도다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버스 타고 전차 타고 다니거나 할 돈이 있어도 영도다리를 반드시 걸어가요. 왜냐하면 누구 엄마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어 하는 그거 하나 보려고. 착평공사는 뭡니까? 땅을 메우는 매립공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설 속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안혜숙의 외할머니는 왜 동네 기생이 되었느냐? 본래 이 아버지 엄마는 이 착평공사를 할 때 밥해주는 한바를 운영했는데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감옥에 가고 조피로 부부 손으로 넘어가고 딸처럼 키우다가 동네 근본에 들어갔다. 근데 이 착평공사에 동원된 조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임금을 안 주가지고 파업을 하고 한 일이 상시로 있었답니다. 그래야 어떤 소설이라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를 두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부산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적어도 1호선 전철 자천역에서부터 자갈치까지는 전부 다 매립된 땅이고 그런 매립에 의해서 이제 부산이 근대 도시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착평공사는 이제 요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부두와 역을 연결시키는 것이고 했어요. 관부연락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관자는 시모노세키의 한자다. 그렇죠? 하관이죠. 시모노세키는 한자로 하관이에요. 그 다음 부산은 이제 부산이니까 그대로. 일본 사람들 지구가 이제 우선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연락선은 남진이 노래도 연락선도 나오고 하지만 연락선은 일단은 뭐냐면은 기차와 기차를 이어주는 배의 의미입니다. 또는 버스와 버스를 이어주는 배. 그게 연락선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기차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일본 동경에서 기차를 타고 시모노세키까지 와서 잠시 내려서 일본 사람들 생각으로는 잠시 내려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와서 기차를 다시 타고 경성, 신의주, 안동, 베이징 그런 발상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요 무렵에만 해도 평양은 조선조 때 평양은 대단한 도시예요. 대단한 도시. 왜냐하면은 아까 외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절대적 외교 관계라든지 무역 관계는 다 어디 쪽입니까? 중국 쪽이죠. 그 중국을 가는 가장 큰 도시가 평양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무렵에 벌써 평양 인구를 앞질렀다가 또 좀 떨어지기도 하고 2등, 3등을 해왔다는 거예요, 부산이. 요거는 이제 간부 연락선들 모습입니다. 요 두 개는 일제시대 때 간부 연락선이고, 요거는 페리보트, 취항.
이게 이제 해방 뒤에 70, 아까 몇 년도입니까? 그때 이제 일본을 왔다가, 시모노세키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시모노세키는 멀고 후쿠오카가 훨씬 가깝잖아요. 그렇죠. 후쿠오카 가는 배가 훨씬 많지, 시모노세키가 가는 배는 하루 가서 뭐 바다 앞에서 자는 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제시대 때는, 후쿠오카 가는 연락선은 한참 뒤에 생겼어요. 거의 30년대 말이나 그 무렵에 생겼으니까 전부 다 시모노세키를 해가지고 오사카나 그쪽으로 갔고, 초량은 이제 좁은 의미의 초량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동구 초량동 할 때 그 초량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초량은. 자, 이제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 조선의 어떤 경제 행편도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여러 어떤 상업 구조 중에 대부분은 다 없어지거나 몰락을 해버리고, 토착상들, 우리 조선 상인들 중에 보부상들, 짐을 지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운반하고 그것을 또 받아오고 하는 이런 보부상들하고, 그 다음 객주업, 매집상, 요런 보부상하고 객주업, 매집상 하는 요런 사람들만이 어느 정도 경제적 어떤 숨통을 틔우고 있었다 그래요. 객주라는 것은 그냥 주인이에요. 객주. 회사를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업이면서 운송업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싼 물건을 갖다가 창고에 쌓아놓고 물건 값이 오르면은 내다 팔고, 또 다른 지방에 어떤 물품들을 실어와서 보관해 두었다가 또 그 다른 사람이 싣고 가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관업 같은 것도, 숙박업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격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부산이 격주업이 아주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부산이. 네. 근데 아까 그 초량은 좁은 의미도 있고 넓은 의미도 있고 한데, 어쨌든 자, 실제 세금 납부 대상이 부산, 그 다음 다대포, 뭐 구포,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은 160명 정도라고 해요. 그 상당히 큰 모습인 거예요. 큰, 많은 어떤 상권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까 격주업을 이야기할 때는 창고가 있어야 돼요. 창고. 고방은 창고죠. 그렇죠. 이 남선 창고가 지금 이제 그건데, 요 땅을 요 떡논이라 불렀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런 뜻이겠죠. 초량 격주 중에 정치국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 이제 명태 창고를 지었어요. 근대식 창고. 그래서 이제 북조선 사람들하고 같이 했다 해서 이렇게 지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가가지고 요 이름을 쓰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남조선 해가지고 남선 창고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그 건물 바로 담 옆이 복례각입니다. 복례각은 이 김해 사람, 아주 부잣집 아들이며 일본에 가서 제대로 의사 공부를 해서 의사 면허증을 가진 이분이 마음 먹고 5층짜리 엄청 좋은 건물을 지었어요. 백제병원이라고. 이 병원은 옛날 지금 그 동아대학 구민 캠퍼스, 경남도청 옆에 있었던 부립병원, 부산 시립병원이죠. 그리고 철도병원, 정발장군 옆에 있던 철도병원. 그와 같이 3대 병원 중에 하나였어요. 종합병원. 그리고 독일인 의사도 데리고 오고 뭐 했는데, 흉흉한 소문이 났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최용해라는 그 원장님이 인체 뭐 해부도도 걸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알코올 통에다가 그런 것도 이렇게 보여 보는 사람들도 놀라게 하고, 그게 어쨌든 이제 빌미가 되어 가지고 자꾸 안 좋은 소문이 이제 계속 나고 해가지고, 뭐 일본인들이 그걸 만든 건지 어쨌든 해가지고 버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팔았어요. 중국인 부호가 이제 사가지고 청요리집이 되었다가 요정이 되었다가, 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 손을 떼고는 이제 일본 장교 숙소로 사용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해방이 되었는데,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했지만 미군이 들어온 것은 9월 초쯤 돼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북한은 빨리 이제 일본 사람들이 다 떠났지만 또 남한은 군인도 남아있고 경찰도 남아있고 이랬어요. 미군이 진주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선 젊은이들하고 청년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습니다. 치안대하고 치안부대하고. 그때 이제 이 건물을 빼뜨는 어떤, 전투 같은 전투 아닌 전투가 벌어지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신문에서 나오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은 그 뒤에 이제 불에 타가지고 지금처럼 4층으로 3층인가 그렇게 작아졌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어쨌든 근대 건조물로 지정되어 가지고 명예를 회복한 거예요. 지금 가보면 다방 커피숍처럼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외지 젊은이들이 와서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초량 앞바다고 요렇게 기찻길이 요리.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아까 말한 초량역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는 중앙동 그 새마당까지. 그래서 이제 부두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바로 기차를 타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일부두에서 그러니까 무역회관까지는 걸어 나오면 5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걸어 나오면. 큰 도로만 건너면 바로 여기 있는 어떤 그런. 이게 이제 동래각의 지금 모습이고, 이게 화재가 났네, 72년. 요 위에 이제 건물들이 있었는데 없어진 거죠. 이것도 지금은 상당히 뭐 고쳐가지고 예쁘장하게 잘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남선 창고라고 부르는 요게 헐기 전에 모습들이에요. 이 안에는 이제 헐기 전에는 그 명태를 보관하던 뭐 이렇게 대나무 살 때 그런 것도 있고 그랬다 그럽니다. 오늘은 어쨌든 최군승형이 쓴 그 소설의 어떤 모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 진, 정산 뭐 그다음 부산포 외관 그리고 영도 그리고 이제 부산이 근대화되는 어떤 그런 내 역할을 하는 어떤 착평 토목공사 그리고 간부연락선 뭐 그리고 이제 초량 이야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부산의 근대 우리 유물을 보존하는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굉장히 소중한 그 지식이나 정보를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 부산이 근대 어떤 역사를 많이 가진 어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제 자식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뢰 인문학 주제로 선정했던 모든 것이 화하고 통하다 화통부산 인문학에서는 관문도시 부산의 현재와 과거의 모습 그리고 그 관문도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나열식으로 그런 옛날의 역사와 현재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부산을 주제로 작품을 집필했던 그런 작가분들의 작품들을 활용해서 부산의 모습을 비춰주고 또 부산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떠올려 봄으로써 이제 관문도시 부산이 항상 비참한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거를 화하고 통하게 하는 화통의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을 해서 이제 부산에 살았던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해주고자 이런 강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연의 주제 도서는 최혜군 작가의 부산포입니다. 부산의 백과사전이라 불릴 만큼 부산을 지리적,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최혜군 작가는 소설의 형식을 빌려 자신의 책 부산포에서 부산의 역사와 향토를 그리고 있습니다. 총 3권에 걸쳐 정교하게 서술된 부산의 형성 과정 속에 부산의 역사와 부산 사람들의 삶이 부산에 대한 작가의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018년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금정도서관은 1996년 개관하여 지역 주민들의 지식정보원과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주민의 문화적 삶을 향상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책 읽는 가족, 빗그림 이야기 극장 프로그램부터 중장년층을 위한 인문독서 아카데미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독서 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모두의 도서관, 시민이 주인이 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